당의 육아 정책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한 문제가 토의 결정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1200여일이 흘렀습니다. 이날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는 확실한 진전이 이룩되어 도시와 농촌, 도미 산골에 이르기까지 타가 유치원 연령기의 어린이들은 당의 은종어린 젖제품을 공급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복을 다 받아 안으며 앞날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 인민은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마련해 주어 튼튼하게 키우시는 것은 경애하는 청비서님께서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 오신 수건입니다. 2021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에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 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국의 다가소 유치원 어린이 수와 하루 젖 소유량까지 몸소 계산하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젖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도 취해 주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 최대 비상방역기간에도 사랑의 젖제품들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속속들이 가닿았습니다. 이 젖제품에도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비롯한 중요 회의들에서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젖생산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릴 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젖가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질을 철저히 보상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몸소 시험 생산된 젖가루도 맛보시면서 73배까지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바쳐오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헌신이 날과 날들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일 표준화된 젓가루도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또 받들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 조건을 보장할 데 대하여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됐습니다. 당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투쟁이 전개되어 젖제품 생산 능력이 부단히 확대되는 속에 국가적인 정연한 공급 체계와 질서가 수립되고 당의 육아정책 관철의 제도적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올해에도 각 도시 군들에서 당의 육아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전국적으로 수많은 염소 목장들이 새로 건설되고 질 좋은 젖제품, 어린이 영양식품을 생산하는 공정들이 일떠섰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말단단이 이르기까지 매일 젖제품이 공급되는 중용을 신속 정확히 종합하는 중요한 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젖제품의 운반 및 보관, 공급에서 지켜야 할 위생학적 여부와 방법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된 젖제품 공급 지도서가 작성 시달되고 해마다 수정 보충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 제도서에 준해서 모든 타가소 유치원 연령기 어린이들에게 매일 젖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중요한 체계가 세워져 단 한 명의 어린이도 공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양시 안의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젖제품만 해도 하루에 20여 톤이나 된다고 하면서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확히 철저히 실시되는 육아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여기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중대 결단이라고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먹이도록 하는 한편 타가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어린이 영양식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나이별에 따르는 공급 기준을 다시 정하며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완비하도록 할 때 대한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지금 모든 어린이들은 젖제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영양식품들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매일과 같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당이 아이들의 행복 넘친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당의 운덕을 뜨겁게 절감하며 자식들을 조국을 떠받드는 기둥감으로 옥색에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에 떠받들려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더더욱 강대해질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일어나갈 요기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령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각지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제10차 토론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들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함흥 편직 공장에서 편직물의 질 제고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뜨기옷 공정을 비롯해서 생산 공정 전반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설비들의 성능을 회복하고 능력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 생산품의 품질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일반적인 평문이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과 형태를 가진 도안을 받아들여서 계절별 기호에 맞는 편집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과 제품 질 제고에 중심을 두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하고 현상 응모를 방법론 있게 조직 진행해서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열이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현상 모이는 그 노동자들뿐 아니라 관리 일꾼들까지 100% 다 망라돼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상 모에서 당선된 제품들이 이제 합평회를 거쳐서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 이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업시험소를 1시라고 2시를 갈랐는데 서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매일 공장에서 과제를 주고 그 받아내서 도입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평가도 해주고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보려는 나날에 이곳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양말 생산 공정과 편직 제품 생산 공정이 품질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고 올해는 아동옷을 비롯해서 3가지 종류의 편직물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됐습니다. 해주 가방 공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질 제고의 기본고리로 틀어지고 기술혁신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 사이 기술혁신 경쟁을 조직하고 각종 지구와 공구들을 창안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공장에서 제품의 질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우선 이거 기대공들과 그다음에 기술 진비원들에서 제일 난 문제가 작구단 문제, 작구단율 상침 헌소를 보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헌소를 접어서 자기 이거 재단 헌소를 보장하는 문제가 제일 난 문제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작구단 헌설 접어받기 지구를 도입해서 접기 공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구단과 곶감 사이 간격 치수 보장, 다음 상침 헌설.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새 형식의 가방 도안 창작에 참가하도록 하고 새롭고 특색 있는 도안과 기술력 신안들을 내놓은 종업원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질 제고를 위한 대중의 요리를 더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사립원 학생 신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도안의 학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운동신과 구두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하기 위해 질 제고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해서 앞선 단위의 생산기술 방법과 세계적인 신발 생산 추세를 보고하는 것과 함께 생산된 제품의 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공장에서는 매달 질 품평회와 기술 전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앞선 기술과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종업원들이 신발 생산을 철저히 생산공정 기술 지도소에 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여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밀가루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데 따라 밀가루 가공식품들과 요리 가공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밀가루 음식 전시회와 품평회들이 특색 있게 진행되는 속에 맛있고 영양가 높은 밀가루 음식과 가공식품들의 가짓수도 계속 늘어나 식생활 문화를 보다 무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에서는 밀가루 음식 가공 기술과 요리 방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리 전문가들을 각도에 내보내요. 밀가루 음식에 대한 강습을 기동성 있게 조직하고 여러 가지 도서들과 편지물들을 만들어 밀가루를 이용한 음식 가공 기술과 요리 방법들을 규격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최근에 만도 여러 건의 밀가루 음식 가공 방법이 새롭게 정립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도 밀가루 음식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망열람을 통해 새로운 요리 기술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가공식품 생산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금송식료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부질 상태가 서로 다른 원자재를 가지고 밀가루 식품의 구수한 맛과 향기, 질감을 나타내기 위한 합리적인 배합 비율을 찾아내서 생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부재료들도 첨가해서 80여 종의 기능성 식품들을 새롭게 개발 생산했습니다. 보통 강반에 자리 잡은 만수교 청량 음료점으로는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로 혐오빵과 같은 밀가공 음식들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주방작업반 반장은 빵 만들기에서는 발효 온도를 잘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면 밀가루 반죽물을 30도씨의 온도에서 30분간 발효시킬 때 빵의 고유한 맛과 질이 잘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새와 팥을 비롯한 속재료감들도 적중히 배합해서 영양 가치를 높여 손님들에게 맛 좋은 여러 가지 빵들을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단풍 계절에 들어선 요즘 사계절 유다른 풍경으로 해서 평양의 금강산으로 자랑 높은 용악산도 아름답게 채색되고 있습니다. 해발고가 292m인 여기 영악산에서는 해마다 10월 중순경부터는 단풍을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날씨 조건으로 해서 단풍 드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일꾼들과 강사들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11월 중순경이면 나무잎들이 떨어지고 나는데 올해엔 11월 말경까지도 단풍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령악산에는 수백 년 자란 느티나무와 참중나무를 비롯해서 6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봄에는 꽃향기 짙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온 산이 물들어 계절마다 절경을 펼쳐놓습니다.
예로부터 평양해민들은 밤에는 정방산으로 가서 꽃 구경을 하고 가을에는 명화산으로 가서 가을 풍경을 구경하였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기온은 12도씨 정도였으며 대봉과 설봉을 비롯해서 19개의 봉우리들과 9개의 걸작이들이 모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1656년에 지은 령곡 서원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 유적들도 용악산의 단풍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거색 짙은 자기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령악산 남쪽 중턱의 묘한 자리에 위치한 보부나무는 거구려 시기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절의 하나라고 합니다. 보부나무의 오랜 역사와 함께 500여 년 자란 용악산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총 3그루를 심은 곳이 오랫동안 자라면서 합쳐져 한 그루처럼 됐다고 합니다. 나무의 높이는 28m이며 뿌리 목둘리는 3.7m, 나무간 높이는 16.5m입니다. 독특한 절경을 펼친 용악산을 찾은 근로자들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부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가는 특별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다 특색이지만 이 가을에는 소나무는 풀색, 붉은 단풍이 운행나무의 한국빛, 이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서 가을 풍경이 제일 볼만합니다. 나 용악산에 자주 와보는데 가을 풍경이 제일 좋습니다. 야네 왔구나. 풍치수려한 용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학생 소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가을철에는 등산활동을 위주로 하는데 우리 야영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전국의 자연 속에서 더욱 쓸모있는 산지식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등산활동을 다채롭게 봄마다 걸마다 일만 단풍을 펼쳐놓은 용악산의 가을 풍경은 대봉리로의 등산길을 이어가는 학생 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랑만 넘친 모습과 어울려 유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날씨의 특징은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 변화가 심하고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첫서리가 내린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 변화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서 4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가 5일부터 평년보다 낮아졌습니다. 기온이 제일 높았던 1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6도 높았고 기온이 제일 낮았던 6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3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대부분 지역에서 소리가 내렸는데 관측 지점들에서의 첫 소리 날짜를 분석해보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평균 17일 늦어졌습니다. 올해의 대부분 지역에서 첫 소리가 늦게 내린 곳은 10월에 이어서 11월 4일까지 대부분 날들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5일경까지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밀보리밥 비회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렸습니다. 오늘 백두산 날씨에서 특징적인 곳은 변화무쌍한 구름의 조화였습니다. 이렇게 현지 촬영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촌지 수면만 비교적 알아볼 수 있을 뿐 장군봉과 향도봉을 비롯한 용봉들은 촌지를 뒤덮은 도미구름 속에 잠겨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향도봉과 비루봉에서 촬영된 구름의 이동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동풍이 초당 5 내지 8m로 불었고 아침 최저 기온은 령하 10.2도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령하 4.3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약하게 불어서 부유물질들이 확산되지 못하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소해안과 중부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21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불겠는데 조선동해 해상에선 바람이 점차 세지면서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에서 오후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센바람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선 남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1일과 12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1일에 북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12일에는 황해남북도와 량강도, 동해안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13일에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과 15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15일에는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